홍보 목적으로 하는 채널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상업적이죠. 야, 이거 죽인다 진짜. 말해. 끝이 없네. 끝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로드마인 찼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피터를 모셨습니다. 짜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로드마인 피터입니다. 피터, 오늘 피터식의 리뷰가 준비됐습니까? 아니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저는 언제나 즉흥적으로. 네. 어떤 차인지 좀 대략적으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2022년 벤츠 V300D 아방가르드 에디션입니다. V클래스인데 왜 V300D라고 굳이 말했냐? 이 V300D라는 모델명이 주는 의미가 매우 크거든요. 순정 벤츠에서 가장 높은 등급, 가장 높은 엔진인 겁니다. 지금 이제 V클래스 중에서죠. 그리고 또 디젤, V300D, 디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디젤 차량으로 여러분께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질문이 뭐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직수입은 디젤이 수입이 안 돼서 판매가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디젤 모델인데 이거 정식 출시된 모델인가요? 아, 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디젤은 인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디젤 자동차에 나오는 이제 초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좀 양이 많잖아요. 우리 잘 알다시피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험 기준이 더 엄격하고 까다롭고 그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아주 대량으로 공급 계획을 우리가 짜지 않으면 공급할 수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가성비가 안 좋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한 대를 위해서 인증을 하냐? 그럼 바보 멍청인 세상에 없다.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차는 저희가 몇십 대를 가져오는 과정 중에 한 대일 뿐이죠. 계속 다발로 들어오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면 저희가 대기표 순번 드리면서 그냥 오는 대로 그냥 사가시면 됩니다. V300D의 경우에는 쉽게 만날 수 있는 친구는 아니에요. 한시적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저도 업자지만, 직수입 전문 업자지만 이번에 다발로 가져오는 이 쿼터가 끝나고 하나 수입해볼까? 저도 수입 못해요. 사실은 회사다 보니까 홍보 목적으로 하는 채널은 분명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아주 상업적이죠. 얘는 그 상업적인 거를 많이 넣어도 될 만큼 아주 특별한 모델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희가 오늘 하는 리뷰가 궁금증은 웬만한 건 다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네, 가보시죠. 렛츠고! 이 벤츠의 외관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저희들한테는. 그렇죠. 해골 페이스. 네, 이게 익숙한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에서 갖고 오는 매트리스. 그런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 걔네들은 이 외관이 약간은 심심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바디킷이나 이런 것들로 작업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드레스업을 시키고 이제 판매를 진행하는데, 얘는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원래 잘 나왔지만 이게 무슨 에디션이다? 아방가르드. 네, 아방가르드 에디션이다 보니까 더 이제 이 외관적으로 손댈 게 없습니다. V클래스가 이런 얼굴로 우리는 많이 익히 알려져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 뒤에 나오는 화면에서도 딱 이 페이스로 있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여기 할로겐부터 시작합니다. 할로겐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냥 풀 LED 헤드램프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 가져오는 거지. 네. 실제로 독일에서는 업무용 진차의 버전도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이런 LED일 것 같은데도 LED 아닌 차들을 보면은 데이라이트는 100% LED예요. 그래서 대낮에는 예쁜데 밤에 이렇게 운전하다 가다가 뭐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로 딱 보면은 여기 주황빛이 나오는데 그게 약간 피신식 차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LED로 들어가면은 하얀색 빛이 나오는데 이게 고급스러워요. 특히 밤에 보면은 등 하나로 고급스러움이 이제 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이제 크롬이랑 블랙이 적절하게 소화가 잘 돼 있어서 이게 화이트 바디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화면에 얼마나 담길지 모르지만 굉장히 커요. 운전을 해보면은 거체감이 될 만큼 굉장히 큰데, 그럼 국내에서 이런 차가 뭐가 있냐 생각하면 사실 카니발 말고 대안이 없거든요. 카니발보다 얘가 작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 폭은 카니발도 아닙니다. 아니네요. 전장 V클래스는 5370입니다. 카니발은 5155. 와, 이게 20cm가 사실 어마어마한 수치인 게 에스컬레이드 롱바디냐 아니냐 그 차이가 39cm. 그죠?
뭐 2배네? 중바디와 숏바디의 중간 정도 되는 사이즈로 얘가 카니발보다 더 길고요. 근데 전폭은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얘가 1928, 카니발이 1995, 전고 1908이고 카니발이 1775예요. 카니발은 저보다 작고 얘는 저보다 큽니다. 자꾸 차가 졌어! 휠베이스도 이 차가 더 길어요. 얘는 3430, 카니발은 3090. 카니발보다 크다 그래서 주행하는 게 좀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미세한 차이로 실내 공간에서 확실하게 좀 더 여유로운 그 시트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다.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이전 모델에서 신형 모델로부터 천장이 더 낮아졌어요.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천장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헤드룸 공간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거기서 오는 심리적인 어떤 여유로움, 안정감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요새 나오는 미니밴들은 점점 천장을 낮추고 있습니다. 왜 낮추고 있냐? 공기 효율로 인해서 연비 상승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연비 얼마나 나오나요? 얘는 12.8 정도 나옵니다. 이게 굉장한 수치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BMW X3인데 그 차 연비랑 비슷해요. 차 덩치는 얘가 훨씬 큰데 이만한 미니밴의 덩치에서 12.8의 공식 복합 연비가 나온다? 대단한 엔진인 거예요. 그죠? 최대 시속이 220km까지 갑니다. 220km. 300D라는 이름에 좀 어느 정도 걸출한 스펙이죠. 오히려 저는 그거를 넘어섰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저는 일단 옆에 딱 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바로 휠이었어요. 19인치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AMG 순정 휠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브레이크 캘리퍼에도 메르세데스 벤츠의 로고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덩치에 있어서 20인치 들어가도 물론 괜찮았을 거예요. 괜찮았는데 범용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뭐 주차장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할 때 19인치가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승차감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휠이 커지면 연비도 좀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땅을 밟는 면적이 넓어지고 많아지다 보니까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는 사이드 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MG 이게 눈에 확 들어오네요. 휠도 번쩍번쩍 투톤으로 들어간 AMG 휠. 카니발은요 오너 드리븐 미니밴이에요. 네. 근데 얘는 쇼퍼 드리븐의 성격이 있는 미니밴이에요. 쇼퍼 드리븐 성격이 있다는 건 뒷좌석이 메인이기 때문에 운전석 도어를 좀 작게 만들고 대신에 슬라이딩 도어 문 크기 보이시죠? 네. 엄청 큽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을 열었을 때 열리는 이 도어의 각도가 와. 이 면적이 엄청 넓어요. 카니발 열면요 이 정도밖에 안 열린단 말이에요. 얘는 그냥 뒤에까지 훤히 보일 수 있도록 실내가 훤히 보이도록 다 이렇게 열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1열에서 살짝 희생해 준 거예요. 근데 이 V300D가 주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얘가 순정이잖아요. 운전석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편의 장비가 또 배제될 수가 없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1열에서도 최소의 프리미엄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1열도 한번 들어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벌리고 여기서 한번 벌리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 좀 아쉬워.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좀 아쉬운데 그래도 문 자체가 작기 때문에 뭐 도어를 열 때 몇 단계씩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도어 트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위에는 우레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가죽. 그리고 여기 이제 알루미늄 이렇게 버튼이 있죠. 열선, 통풍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로 1, 2, 3단계까지 다 되어 있고 자 여기 이 버튼 보시면 누르면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전동식으로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요새 차들 다 되는 기능인데 같고 왜 저거를 저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이런 생각이. 미니밴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왜냐면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V클래스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벤츠 매트리스가 소개가 됐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벤츠 매트리스에는 이런 기능이 다 빠져 있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사용된 거는 오로지 패신저 밴, 이런 본격적인 승용밴, 의전밴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학원차, 태권도 학원차 같은 용도로 사용된 거예요. 네. 우르르 때려넣고 달리는. 그러다 보니까 사이드미러 접이식이라든가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형편이 없는데 대신에 국내 튜닝하는 제작 업체들에서 좀 화려하게 그걸 바꿔서 판매하는 거죠. 이건 하지만 이제 순정 고급 미니밴으로서 이렇게 옵션이 당연한 거지만 들어가 있는 거죠. 국내에서 사실 폴딩되는 사이드 미러를 작업하는데 뭐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고 만족도가 뭐 떨어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순정 상태로 들어가 있음으로써 소음도 확실히 적고 이게 사이드 미러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딱 들으면 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완성도라는 측면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순정 벤츠에서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순정 벤츠에서 즐긴다는 것 자체가 만족도를 주는 건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지. 뭐 제 모든- 경험도 모든 차가 이러진 않아요. 사실 벤츠에서 늘 보던 실내 인테리어인데도 불구하고 더 크게 이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이게 미니밴 안에 꾸며져 있는 실내가 벤츠의 일반적인 모습과 동일하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벤츠에서 미니밴 파트는 개별적인 파트예요. 그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MB 벤츠라고 해서 다른 사이트로 별개로 빠져 있어요. 미니밴 시장이 좀 특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커머셜카라고 하거든요.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업무용 차처럼 이렇게 분류돼서 유통이 되다 보니까 인테리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자잘한 것들이 대부분 다 빠져서 나옵니다. 벤츠의 본고장인 독일의 벤츠는 이 미니밴 파트까지 정식 라인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매트리스 그 커머셜 카들이 뿌려졌기 때문에 투박한 실내를 항상 경험을 하다가 그렇죠. 세상에 벤츠 V 클래스가 이렇게 실내가 예쁜가? 라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드는 거죠. 그죠. 국내에서 그래서 이제 매트리스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잘 돼 있어요. 실내가 잘 돼 있는데 그게 순정 그 자체의 실내가 아니라 우리나라 입맛에 맞게끔 이제 바꿔서 구매를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벤츠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끔 실내가 꾸며져 있어서 그래서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프라이빗 VIP 미니밴인 이 V 클래스의 경우에는 1열보다 2열, 3열에 오히려 더 힘을 빡 줬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1열에서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의 고급스러움이 네. 훨씬 더 나았다고 보일 정도로 그죠? 만약에 미국에 있는 매트리스를 하나도 바꾸지 않고 탄다면 약간 벌칙 수준이에요. 벌칙 걸린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는 수준인데 근데 얘는 다릅니다. 그냥 이거 진짜 나 이거 벤츠 그냥 뭐 A 클래스 타는 느낌? 1열이 전동 시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메모리 거고. 시트가 있어요. 이게 되게 대단한 이야기인 거죠. 충전 포트들 있잖아요. 핸드폰 뭐 카플레이를 연결하기 위한 USB 연결하는 게 전부 다 C 포트입니다. 여기는 다른 건 없어요. 무조건 C 타입 케이블을 갖고 오셔서 연결을 해야지 연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네.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들까지도 다 여기에는 탑재가 돼 있다는 거. 네. 그게 이제 좀 포인트입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도 네. 이게 감사한 거죠, 이 차에는. 드라이버 컨비니언스 그룹이라고도 하고 네. 테크놀로지 그룹이라고도 하는 그런 옵션들이 다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색상 선택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제가 딱 좋아하는 아주 환하고 화사하면서 관리가 마냥 엄청 어려운 색깔도 아니에요. 베이지인데 약간 색깔이 조금 짙은 감이 있어서 때타도 그리고 이게 타공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타공홀이 있어서 이게 뭔가 오염에 티가 좀 덜 난다고 해야 되나? 타공 네. 시트는 뭐 항상 진리죠. 통풍도 잘 되고 여러 가지로 유용한 그런 시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부분이 뚫려 있어요. 팔걸이를 올리고 2열로 진입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게도 되겠지만 이게 물론 싫으실 수도 있거든요. 나는 확실하게 1열과 2열을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싶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럴 때는 이 가운데 암레스트 상품을 구입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180만 원 추가하시면 여기 암레스트가 들어가고 뒤쪽으로 컵홀더가 나오거든요. 2열에 계신 분들이 컵홀더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건데 그래도 독립 암레스트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타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해서 조절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차도 최고급 밴인 건 맞지만 패밀리카로도 사용될 수가 있어요. 한 공간에 같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막혀 있는 게 없으면. 근데 이제 여기 암레스트가 있다. 그럼 아무래도 독립적인 느낌이 든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납 공간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도어 쪽에도 짜잘구리하게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존재하고요. 시트 옆에도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런 공간이 있어요. 이런 서비스 공간이. 아이패드 같은 거 넣으면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컵홀더가 이쪽 왼쪽 편에도 당연히 문 쪽에도 하나 있고 여기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방을 열면 짜자잔. 로드마인 굿즈가 들어있습니다. 로드마인에서 만든 볼펜이죠.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정말 디테일함의 끝판왕이구나 싶은 게 없으면은 그냥 이런 데 굴러 다녀야 돼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을 때 이제 물건 찾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꽂혀 있다? 요것만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도 아마 동전 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락실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동전 네. 항상 두거든요. 직수입으로 갖고 왔음에도 한글 아주 잘 지금 표기가 되고 있고요. 카플레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설정하면은 뭐 카메라 덮개 열기, 자동 잠금, 일어 접힘,
이런 것도 설정할 수가 있고. 이런 게 되게 직관적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도 조절할 수 있어요. 정도 밝기 정도 할 수 있고, 실내 소등도 약간 지연해서 천천히 해달라. 네, 어라운드 뷰가 또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왜 꺼냈냐면 지금 문이 열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저희가 촬영한다고 이 차가 길다고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분들 계실 텐데 실제로는 그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주차를 안 누르더라도 필요할 때는 여기 360 카메라 버튼이 있어요. 주행하면서 아니면 잠깐 멈춰있을 때 굳이 후진 기어를 넣지 않아도 버튼만 누르면 가능합니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카메라를 켤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센터 패시아 아래쪽에 보면은 좌우 문을 둘 다 운전석에서 조절해서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워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시는 분이 기분이 좋겠죠. 그게 바로 의전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내가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구나. 그렇죠. 이 차의 진짜 포인트는 2열부터 시작이 됩니다. 2열을 한번 같이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2열에 앉으니까 또 건방져집니다. 절로 거만해지는 그렇죠. 2열입니다. 그러니까.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자존감 낮은 분들이 여기 하루만 타면은 교만해서 내려와요. 그 찰스님이 이게 3대 병적인 게 있어요. 컬러감, 질감, 그리고 쿠션. 저 쿠션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딱 해봤는데 목에 있는 모든 이 만병이 치료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희들이 2열에 앉아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빳빳하게 야, 이거 죽인다 진짜. 말해. 이렇게 스탠디하게 빳빳하게 서 있어서 불편할 것 같은데 시트의 각이 워낙 잘 잡혀 있어서 이 자세만으로도 약간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불편하지 않습니다. 벤츠 공식에서 나오는 시트에 OEM격 시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퀄리티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육안으로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고퀄리티의 시트를 저희가 장착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시트가 최신 버전이에요. 이 무선 충전 트레이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시트 조절도 가능하고, 레그 서포트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전동식으로 천천히 발을 받쳐주는데, 고급 시트들 우리 많이 앉아봤잖아요. 그럼요. 고급 시트를 우리가 많이 앉아보고 리뷰도 많이 해봤는데, 시트가 서 있을 때랑요, 시트가 누울 때랑 파지하게 되는 몸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의자가 이렇게 누우면 이게 머리고 헤드레스트면 징 넘어가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등받이가 이렇게 살짝 올라오죠. 그죠. 그걸 받쳐주면서 파지하는 부분은 최대한 유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해 주는 건데, 그게 바로 얘가 지금 그걸 해주고 있어요. 아, 그렇네. 올라오네. 올라오지. 이제 얘가 내려가요. 얘가 조금씩. 이쪽이 밑에 부분이 내려가고 이쪽이 당겨지고. 리클라이닝 각도 자체만 보면 이게 최대거든요. 각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누운 자세에서의 시트가 이 각도를 위해서 최적화해 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각도를 만들 때는 우리가 앉은 상태에서 그 각도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 각도로 가는 동안에서 이 시트와 내 몸이 밀착되어 있는 부분이 이질감이 없어요. 암레스트는 붕 떠 있는데 나만 몸은 막 누웠어. 얘는 그렇지 않아요. 일체감이, 이 자세에서도 일체감이 느끼도록 중간중간 보완해주는 작업들을 한다는 거죠. 네. 시트 자체적으로. 지금 제 몸이 요 상태라면은 체감상 약간 요렇게 누워있는 느낌. 그렇죠. 네. 내가 그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체감상 나는 누워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2열이 정말 재밌는 게 창문이 있는데 창문이 안 열려요. 애초에 버튼이 없습니다. 창문에 대해서. 이 프라이빗 미니밴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이 차를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차를 타는 사람은 보호받는 사람이에요. 많이 보여져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죠. 닫혀있는 건 맞아요. 대신에 채광도를 한번 보십시오. 유리에 프레임이 없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리가 열리려면 프레임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어요. 열 필요가 없는 대신에 밖에 보는 이 시야만큼은 어떤 미니밴보다 더 시원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진짜 회장님들, 연예인 분들 이 타기에 정말 적합한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컵홀더가 없어요. 컵홀더는요 숨겨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뭔가 디지털 화면 같죠? 여기 뭔가 전자적으로 막 현재 상태, 건강 상태, 산소 포화도 막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누르면 여기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컵홀더 저거 하나만 가져와 보시겠어요? 저 로드마인 저거 컵홀더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로드마인 로고가 새겨져 있는 이 컵을 한번 여기다 넣어 보겠습니다. 공간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사이드로 빼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데 보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다 있어요. 잘 티가 안 나는데 지금 여기 핸드폰 거치대 이 부분에도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예요. 이게 밤에 보면 이게 이 은은한 빛들이 또 나를 감싸주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모든 게 전자식으로 다 가동이 가능한데 앞뒤로 조절하는 건 레일 시트는 이게 수동입니다. 여기에 그렇죠. 레버를 당겨서 앞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또 하면서 놀라운 게 들고 밀 때 시트의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근데 레일을 허투루 만들지 않았습니다. 되게 무거운데 기분 좋은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밀림이. 네,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람 체형마다 다르겠지만 이쪽 바깥쪽에 있는 암레스트 부분이 조금 저한테는 좀 짧아요. 편하게 이렇게 하면 약간 여기 손이 갈 곳을 잃어요. 아 저런. 네. 그래서 상체가 기셔서 그렇잖아요. 이 킬러에서 자기가. 시트 본연의 이거에 최대한 집중을 해놓고 그 외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곳곳에다가 배치를 해놓은 느낌입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렇죠. 버튼 이런 것들. 순정이 주는 이 완성도라는 것은 타는 동안 만족도가 부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에서 뭐 이렇게 조정하는 게 뭐 재밌어 보일 수는 있지만 오류가 날 수도 있고. 그런 콘솔이 있으면은 뭐 라디오 듣거나 이럴 때 음악이나 이런 거 볼륨 조절도 다 여기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능을 그냥 깔끔하게 뺐습니다. 포기할 거 딱 포기하고 여기 앉는 거에만 집중시키도록 최상의 포지션을 설계를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2열 시트였어요. 이게 되게 깨알 같은 게 있어요. 이쪽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게 있고 없고가 나중에 차이가 클 것 같아요. 엄청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일반적인 레일 시트로 레일을 그냥 앞으로 밀어주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 시트, 이 쿠션감 좀 어떻습니까? 좋아요. 착석감은 좋은데 생각보다 3열 시트 포지션이 높다. 약간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가죽 건별사인가요? 네, 2열에 쓰인 가죽과 3열에 쓰인 가죽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지금 봤을 때는 충분히 성인 3명도 탈 수 있는 수준이고. 네. 컵홀더를 안 쓰면은 핸드폰 넣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아예 통짜로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빼면은 여기다 이제 핸드폰 이렇게 야, 거치가 가능하겠죠. 나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다. 네. 근데 그러면 음료를 못 먹나? 그쵸.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여기. 너무 멀잖아. 아니, 이렇게 이 정도 그 허리 굽히는 것도 못 하나요? 수닥. 그냥 이렇게 핸드폰을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다니면 돼요. 여기 3열에도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이 딱 음향도 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3열 있는 차들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시트 하나는 이쪽에서 안전벨트 매게 돼 있거든요. 그죠, 3점식이라고 하는데 독립적으로 네. 시트가 이제 안전벨트가 달려있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3열에 스피커가 이 헤드레스트 쪽에 있거든요. 아니, 헤드레스트 헤드룸 공간에 있는데 3열도 우리의 고객입니다. 이런 느낌이죠. 2열과 마찬가지로 3열도 창문 자체가 오픈이 되지는 않고요. 이제 틸트라고 하죠. 여기 네. 버튼이 있는데 그럼 이제 뒷부분이 이렇게 슬쩍 열립니다. 바람만 이제 공기만 통하게끔 살짝만 열려서 뭐 안전상에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환기 면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열이 얼마나 편하게 앉았을 때 저 정도 되는 사이즈가 시트가 얼마나 불편한지 뭐라 그래? 피터니 테스트죠? 쉽게 그죠. 얘기하면. 자, 오랜만에 부활한 피터니 테스트.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일단 2열이 엄청 편해요. 지금 이미 편한데. 아 그래요? 아 엄청 넓네. 여기도 네. 엄청 넓어요. 등받이 리클라이닝 한번 보여주시죠. 네. 3열 3열에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여러분. 다 독립입니다. 오. 네. 와. 그러니까 얘랑 붙어 있음에도 등받이는 너 따로 나 따로. 트렁크에 짐을 별로 안 싣는다는 가정으로 2열이 저렇게 편한데 3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해도 될 정도로 레그룸이 제 발 한 2배 정도 그렇죠. 되는 정도 남고 최대한 당겨 보세요. 그러면 최대한 끝까지 가요, 얘는. 자, 어떤가요? 아직까지 뭐 아니 괜찮아요. 그래? 서울 수 있는데? 진짜 끝이 없네. 끝이 없어요. 여기는 발 여기다가 테이블을 넣고 이렇게 딱 해도 돼. 이 레일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로운 포지션이 가능한데 그러면 제가 한번 트렁크를 열어서 네. 한번 레일을 조절해 볼게요. 눌러줘요. 장난 아니죠? 맨날 내가 이제 턱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게 캠핑장이 완성됐네요. 이거 하나로. 그렇죠. 이게 왜 신기하냐면 우리나라에는 V클래스 중에 이거 있는 차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3열 레그룸 한번 봐주십시오. 네, 지금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상당히 넓은 상태이기 때문에 3열에서 한번 밀어주시죠. 자, 이 정도만 밀어도
레그룸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지금 현재 2열이 너무 황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2열에서 조금만 당겨줘도 3열 레그룸은 충분히 확보되는 상황. 네. 그런 상황에서의 본 트렁크 어떠십니까? 굉장하네요. 왜냐면은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얘도 리클라이닝한 상태예요. 풀로 뒤로 젖혀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 정도 공간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매우 놀랍죠. 사실 3열은 그런 모든 혜택들에서 좀 벗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얘는 3열도 리클라이닝도 되고 시트 착석감도 좋고 그리고 안전벨트도 독립식으로 다 착용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잘 돼 있는 그런 미니밴.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얘 따로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3열 자체는 레일 시트가 통으로 움직인다. 모듈화가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요새 모듈화 좀 약간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시트를 저걸 달았다가 또 그걸 달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레일에 자기가 원하는 열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모듈화가 되어 있는 실내 인테리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높지 않아서 짐을 실을 때도 굉장히 편할 것 같고요. 그렇죠. 무거운 짐을 실을 때도 그렇고 이 공간이 부족하다면 시트를 조금씩 더 앞으로 당기면 돼요. 왜냐? 어차피 엄청나게 긴 차량이라서 2, 3열을 공간을 배분을 그냥 러프하게 잡아도 트렁크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차는 4열까지도 충분히 탈 수 있는 차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포매틱 실제로 AWD 4바퀴 굴림 방식으로 이 차를 구동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노면에서도 항상 비슷한 최저 지상고를 유지하면서 승차감, 그리고 안정감, 그리고 접지력의 트랙션까지 다 확보를 잘하는 미니밴입니다. 미니밴에서 AWD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찾아보기가 힘들다 보니 그렇죠. 감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여기에 또 버튼이 하나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이게 열립니다. 세상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허리를 숙이지 않고 그냥 손쉽게 뭔가를 뺄 수 있는 거죠. 손잡이까지 있어서 내리기도 편하게 자주 쓸 수 있게끔 설계됐다. 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만나본 벤츠 V300D 아방가르드. 감동적이어가지고 네. 기저귀가 필요했죠. 성인용 하기스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인상 깊었던 건 크게 두 개였어요. 운전자를 위해서 이 미니밴 자체가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가 있구나. 요것과 2열의 시트의 그 느낌. 제가 이런 역시 벤츠는 벤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차량이 이제 요거 한 대가 끝이 아니에요.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 안에서 원하는 이제 옵션은 사실 동일하고요. 화이트를 원하시면 화이트, 블랙을 원하시면 블랙 말씀해 주시고 실내도 역시 베이지냐 블랙이냐 편하게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구매 시에 부가세 환급과 전액 비용 처리 그리고 고속도로 버스 주행 차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언제든 오셔서 부담 없이 V클래스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또 상담 받으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모두마이 피터 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